프로그램 시작 전에 이진환 의학 전문 기자님 이야기를 나눌 텐데요. 기자님에 대해서도 제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자님은요, 서울대 의대 및 통합의학 박사 출신이십니다. 현재 서울대 의대 겸임교수로 재직 중이시고요. 2001년부터 언론계에 뛰어들어서 의료, 복지, 건강, 제약 등 주로 이슈들을 보도해 오셨고요. 이에 대한 공로로 건강의학 기자상, 대한폐암학회 언론상, 정문술 과학 저널리스트 중 대상, 신문보도 부문상 등 수많은 의학 저널리즘 상들을 수상하셨습니다. 지금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상 2회 수상에 빛나는 경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채널A 프로그램 있잖아요. 나는 몸신이다. 이 프로그램에 고정 패널로 출연 중이시고요. 많은 분들께 의학 지식을 공유해 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현재는 또 구독자 8만이 넘는 유튜브도 하고 계십니다. 독터건강 이진환 TV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건강과 질환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인공화학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새로운 정보를 나누기 위해서 함께 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저 소개하겠습니다. 의사 출신 동아일 이진환 의학 전문기자입니다. 네, 이진환 기자님 오래간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이 자리가 사실은 여러 Q&A 이후에 사실은 저랑 토크하는 내용이 아마 내가 과연 수술로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수술을 통해서 늦었을 것 같은데 이 수술을 통해서 과연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 이런 쪽에 좀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서 이런 좀 새로운 섹션을 한 번 더 준비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에게 또 많은 좀 해결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일척성 돌발성 난청이라는 말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게 인공와우 수술이 대상자가 굉장히 계속 넓어지다 보니까 양쪽을 듣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한쪽 귀가 잘 안 들린 분이 계시죠. 이 바로 돌발성 난청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돌발성 난청을 앓는 경우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를 많이 또 받고 있거나 또 고령의 나이가 되다 보면 아무래도 좀 그런 질환이 늘고 있는 바로 현대 사회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이런 돌발성 난청이 좀 회복되면 좋은데 이 회복되지 못하고 결국은 영구적으로 일척 전농 상태, 귀가 한쪽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가 되는 환자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환자분들이 과연 인공와우의 수술이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네, 예전에 인공화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예 양쪽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렇지만 달팽이관에 기형은 없는 그런 환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종의 전유물이었는데요. 요사이는 이제 그러한 인공화호를 오랜 동안에 시술을 하면서 그 안정성 또 확립이 되고, 그 다음에 그 효과가 이제 최애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다라고 하는 것이 입증이 되면서 인공화호의 대상군이 넓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것 중에 요사이 하나 이제 많은 대상이 넓어지고 있는 대상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우리 이진환 기자님 말씀 주신 그런 일측성 돌발성 난청이 회복되지 않은 바로 이제 그런 분들이 그 예인데요. 대개 돌발성 난청이 오게 되면 사실은 50% 이상의 경우에는 회복이 되고 그 나머지 50% 분들은 회복이 안 되는데, 또 회복이 안 되는 분들 중에서도 나머지 한쪽이 정상이다 보니까 대개 한 90% 환자분들은 그냥 그럭저럭 적응을 하면서 그냥 한쪽이 안 들리지만 나머지 한쪽이 잘 들리니까 그냥 지내지라고 이제 지내게 되는데, 그렇게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끝까지 6개월 이상 불편함을 느끼게 되신 그런 분들, 특히 이명이 너무 괴롭고 그 다음에 한쪽이 안 들려서 그쪽에서 오는 소리를 듣는 것이 너무 불편하게 되신 분들을, 그것 때문에 너무 괴로움을 겪고 삶이 질이 저하되신 분들은 이제 인공화호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적응증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적응증이 해당이 된다는 게 일단 좀 희소식인 것 같고요. 근데 일단 적응증이 되더라도 특히 그런 환자들 중에 어떤 환자가 좀 인공화호 수술의 대상이 좀 될 수 있는지 좀 구체적인 그런 내용이 있습니까? 혹시? 네, 그렇습니다. 모든
회복이 되지 않는 그런 그 일측성 돌발성납종 환자들이 인공호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은 아니고 일단 일측성 돌발성납종이 오고 나서 그것이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면 아무래도 그쪽에 듣는 뇌가 이제 서서히 퇴화되기 때문에 시간 경고가 너무 오래지 않아야 됩니다. 보통 개인적으로 저는 한 2년 이내를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이명이 동반돼서 많이 불편하신 분이 수술 직후에 일단 효과를 더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초반에 동기부여가 되게 중요한데 초반에 이명이 너무 불편했다가 많이 좋아지면 계속 쓰게 되거든요. 많이 쓰게 되면 결국은 어음배변이 돌아오기 때문에 일단 시간이 너무 오래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그 이명이 같이 동반돼서 많이 괴로운 분들이 더 효과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게 수술만 한다고 끝이 아니고 수술 후에 재활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재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결국은 이 인공호흡을 통해서만 듣는 그 시간이 어느 정도 담보가 되어야지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러려면 이게 반대쪽 귀가 살아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블루투스나 이런 기기를 통해서 인공호흡 쪽으로만 소리가 들어오게끔 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려면 뭐 블루투스 이런 거에 좀 익숙해져야 되기 때문에 너무 초고령 분은 이렇게 양쪽은 다 못 듣는 경우에는 그런 분들 수술을 많이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한쪽만 못 듣는 이런 분들의 재활에 있어서 초고령 환자분들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연세도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면서 동시에 잘 듣고 싶으신 열의가 좀 강하고 의지력이 강하신 분들은 인공호흡에 좋은 적응증이 된다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달팽이관이 존재하지도 않고 청신기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도 이런 수술이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이런 심한 기형 환자들을 치료하고 수술하는지 좀 알려주시죠. 네, 그게 일단 이제 의사인 이제 그 청신경이 없는 이제 경우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청신경이 없다라고 하는 게 정말로 청신경이 하나도 없으면 그건 수술이 불가능할 텐데, 일단 MRI 상에서 확인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작다라고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경우에 그 아주 가는 청신경에 최대한 전극을 접근시키기 위한 수술법을 사용해야 되고요. 기본적으로 그렇게 청신경에 근접할 수 있는 그런 전극이 따로 존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뭐 얇은 와우축 전극 같은 거. 게다가 수술 중에도 몇 가지 이제 수식을 사용해서 신경 근처에 전극을 위치시킬 수 있는 그런 매뉴버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용을 하고, 청신경 말고 청신경도 없지만 더 극단적인 형태로 달팽이관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그러한 친구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물론 달팽이관뿐만 아니고 균형을 담당하는 관도 같이 없으면 그거는 수술이 불가능하지만, 대개 그런 경우에 균형을 담당하는 관은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균형을 담당하는 관에 전극을 삽입하고, 대신 거기서 그 내부에서 가장 청신경에 근접한 위치를 전기적으로 수술장에서 찾는, 물론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가장 좋은 효과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좋은 결과들이 최근에 계속 리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심각한 기형이 있다라고 해서 너무 절망하거나 수술을 조기에 포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정말 대단하다. 그 MRI에서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청신경이라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될까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보통 MRI를 이렇게 단면을 저희가 보게끔 되어 있는데, 네네. 뭐 이게 정확한 것은 아니고 제가 그냥 뭐 환자들한테 설명하는 방식으로 말씀드리자면, 되게 그냥 일반적으로 있는 청신경의 한 10% 미만에 되는 사이즈는 MRI에서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MRI에서 보이지 않지만, 예를 들어서 원래 있는 정상적인 사이즈의 한 5% 정도 되는 그런 청신경이 존재하면, 기본적으로 이 전기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하는 게 소리로 자극하는 것보다 훨씬 효율이 좋기 때문에, 비록 MRI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왜냐하면 10%보다 작으니까요. 그렇지만 그 5%의 밖에 안 되는 작은 청신경이 인공호흡으로는 꽤 전기 신호를 뇌 쪽으로 전달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비록 MRI에서 보이지 않는데 청신경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고 작게 존재했던 것이고, 전기적으로 청신경을 자극해서 뇌로 소리를 전달하기엔 충분한 사이즈였던 것이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이런 진단 기법이라든지 이런 수술 기법이 계속 발전되면서 굉장히 희망을 계속 줄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에 이제 인공호흡 수술을 할 때 항상 제가 또 강조했고, 우리 정 선생님도 강조했지만 수술 시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특히 선천성 전농 소아인 경우 있잖아요. 이 사이에
돌이 되기 전에 수술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어린 나이, 돌 되기 전이라면 정말 이 청신경뿐만 아니라 이 달팽이관조차도 거의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 그게 정말 가능한가요? 네, 물론입니다. 오히려 이제 이러한 아주 초조기 수술에 장애가 되는 것은 사실은 전신 마취에 이 아이들이 견딜 수 있는 거가 사실 더 큰 문제가 되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여러 가지 리포트를 보면은 그러니까 한 3개월 정도 이전에 전신 마취를 거는 것에 대한 거는 조금 여러 가지 아직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고 그 이후에는 사실은 돌에 하나, 두돌정이 하나 전신 마취로 인한 아이들에 대한 그런 문제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리포트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가장 초조기 수술을 하는데 문제가 됐던 그런 마취에 대한 문제가 일단 해결이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수술을 일찍 결심하는 것이 이제 그런 의학적인 부분도 있지만 부모님과 의료진이 수술을 일찍 해야겠다라고 합의를 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그러한 합의를 보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원인이 뭔지 그다음에 이런 원인이기 때문에 수술했을 때의 결과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그 환자분들에게 확신을 심어주는 이러한 것이 있지 않고서는 사실은 조기 수술이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환자도 사실 이제 계속 망설이기만 할 뿐이고 결정을 내리기가 어렵고 그다음에 더더군다나 이 난청의 원인이 정확히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의사 본인조차 확신을 갖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전신 마취약에 갈수록 이제 안전해지는 부분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진단 툴이 훨씬 선진화되면서 의료진과 환자에 대해서 이제 그런 원인과 예후에 대한 확신이 이제 들면서 이러한 조기 수술이 가능해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게다가 여러 가지 수술법들이 훨씬 더 좀 이제 더 간단해지고 절개선도 작아지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조기 수술이 가능하게 만든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전동 아이들 또 가족들에게 좀 널리 알려줬으면 좋겠다는 게 생각이 드는군요. 네, 자, 근데 지금 이제 아이들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번엔 또 성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특히 성인들 중에 수술 시기를 놓친 경우가 사실은 좀 안타까운 상황일 텐데, 자, 요새 이제 결국 알게 될 때까지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 수술을 받지 못하는 그런 성인들이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전동이면서 언어 발달이 완전하지 않아서 말이 많이 어눌하신 분들도 주변에 많이 보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분들이 그만큼 수술 시기를 놓친 것 같은데 그러면 수술을 그냥 하지 않고 그렇게 지나야 될지 어떻게 수술 한들 이렇게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한데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기자님. 그런 분들이 이제 꽤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수술을 이제 적게 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선천성 난청이라고 하면 아까 제가 지금 방금 저희가 논의했던 것이 수술을 7개월, 6개월 이런 시점에 수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수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고사하고 만 20세, 30세까지 수술을 받지 못하고 이제 지내오신 분들이 주변에는 꽤 있더라고요. 제 외래에도 찾아오시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에게는 보통 제가 외래에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제 방식이 있는데 그거를 지금 조금 말씀드리자면 아무리 이제 태어날 때부터 잘 못 듣고 그렇다 하더라도 각자 어떤 방식으로 생활했느냐에 따라서 현재 상태는 다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느 정도 말을 할 수가 있고요. 물론 발음이 굉장히 안 좋더라도 어느 정도 말의 문장 구조가 남아 있고 그냥 잘 알아듣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말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면 그분들은 수술로 재활 기간이 길지언정 수술로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아예 처음부터 수화를 쓰고 한국말이라고 하는 걸 전혀 못 알아듣고 그냥 소리를 듣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결국은 한국어도 결국은 외국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분들한테는. 그런 경우에는 사실 수술로 어떠한 결과를 얻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분들에게는 제가 소리를 듣는 것 이외에 어떠한 언어적인 효과를 얻기는 어렵다라고 이제 안타깝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반면에 꽤 오랫동안 못 들으셨는데 의외로 발음까지도 그냥 어느 정도 괜찮을 정도로 듣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많이 못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대개 저는 이제 양의 수술을 동시에 권유를 많이 하고요. 그런 분들은 굉장히 빨리 수술 이후에 재활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야말로 수술을 늦지 않게 빨리 해서 양쪽으로 다 듣는 그런 기법을 누리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어느 정도
그 발달이 돼서 구사가 좀 어느 정도 약간이라도 가능할 정도면 충분히 수술 대상이 돼서 효과가 있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느덧 이제 그 질문이 거의 마무리돼가는 시점인데 아까 그 순차양이 원래 그 인공화 수술은 양 동시 수술이 가장 또 좋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인데 사실은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한쪽 귀만 수술을 했거나 과거에는 그냥 한쪽 귀만 수술을 했을 경우도 많았을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수술을 받고 난 다음에 점차 시간이 흘러서 순차양이 할 시간이 너무 많이 증가됐을 경우에가 가장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럴 경우에 이 과거에 인공화 한쪽 수술 받고 그 다음 수술 받는 그 시간이 많이 흐른 다음에는 과연 효과가 떨어질지 그래 떨어진다면 해야 될지 말지 그런 고민들이 많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순차양의 효과에 대해서 좀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네, 이 순차양이의 효과에 대해서는 사실 많은 논문에서 그동안 언급을 해왔는데 그 많은 논문들이 대개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이제 청력이 떨어지는 그런 경우에 한쪽 수술을 하고 한참 있다가 이제 수술을 하게 될 경우 그 효과가 어떠냐에 대한 그런 이제 답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되게 성인이 돼서 수술을 첫 번째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선천성 난청이 아니고 진행성 난청으로 인해서 성인이 돼서 첫 번째 수술을 하고 시간이 한 30년 이상이 흐르지 않는 다음에는 순차양의 효과가 첫 번째 수술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 여러 논문을 통해서 거의 일관되게 리포트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20년 이전에 수술을 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 논문들이 공통된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저도 수술을 해보면 20년 이전의 환자는 사실은 뭐 1년 이후, 2년 이후에 한 경우나 뭐 한 18년, 19년 한 경우에 큰 차이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인이 돼서 생긴 난청에 있어서 순차양의 간격이 길다 하더라도 그것이 20년을 넘지 않으면 그 첫 번째 수술 못지않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 그냥 확신을 갖고 그렇게 순차양이를 아까 누구 질문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논문에서 잘 커버를 못하는 그런 사각지대의 그런 경우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경우가 첫 번째 수술을 성인 소아 때, 그러니까 처음부터 선천적으로 청력이 나빴는데 첫 번째 수술을 굉장히 일찍 2살, 3살 때 하고 그 다음에 뭐 그 당시 보험이 안 됐다든지 여러 사정에 의해서 한 20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두 번째 수술을 하는 그러니까 수술을 하지 않은 귀는 태어날 때부터 계속 못 들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경우의 결과가 어떤지에 대한 리포트가 사실은 많이 적었었는데요. 최근에 2월달에 보니까 구라파에서 또 하나 논문이 출력됐고 저희도 지금 논문을 준비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냐면 그런 경우조차 물론 첫 번째 수술했을 때의 결과만큼은 아니지만 첫 번째 수술이 100이라고 치면 두 번째 수술도 적어도 7, 80 정도는 되고 두 개를 합하면 결국 첫 번째 수술보다 거의 한 1.5배 이상의 언어 분별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뭐 유럽의 논문도 그렇고 저희 데이터도 공통된 결과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순차양이 간격에 대해서 너무 지나치게 병적인 그런 필요 이상의 좀 그 회의적인 시각을 갖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어떠한 경우에도 순차양을 하면 정말 그 특수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쪽 수술한 것보다는 환자들이 만족도는 크다라고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오늘 되게 우리 최명 선생님 입술이 다 말라갑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네. 자, 난청 한우 여러분, 파이팅! 파이팅!